매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지만 결국 단상에서 내려오면 불합리함과 부조리, 실망감을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단상에 오르게 되니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7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쳐왔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결국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이번에도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며 어디에 호소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결정은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책임지도 않으면서 편중된 결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처사는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엄연히 최저임금법의 제4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인 신념과 시각에 편중돼서 오로지 한쪽만을 편드는 편향된 이들이 법에서 정한 내용조차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사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은 3년째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맡고 있는 것입니까? 노동자만을 대변한다고 편중된 거대 야당 민주당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현행 대비 무려 27%가 오른 최저임금 12,000원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40% 가까이 또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바생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사용자 보수 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를 납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9년 2,100만 원에서 2022년 1,9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평균 월급 480만 원을 받아갈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조차 그 금액에 근처도 못 가는 금액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연체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고려조차 없이 전년 대비 27% 상승한 금액을 요구하는 노동자만을 대변하는 공익위원과 이를 부추기는 거대 야당은 정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매번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소상공인들을 악마화하고 쓸데없는 존재를 여기고 자영업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자영업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당의 민주당과 노동계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을 좀 봐줬으면 합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헌법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차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이유는 국세청 및 통계청의 추정 통계로는 사용자 제시 아닌 음식업, 숙박업, 편의점, 택시 등 구분업종 차별접종의 통계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업종별 영세 자영업자의 독립된 통계 산출의 법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드시 필요함을 또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현행 표준사업 분류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현실적으로 불일치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실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결단의 문제이고 수많은 이들을 구해내고 경쟁력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희망을 가지고 장사를 영위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심하여 함께 일하는 세상,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위해 민주당과 최저임금위원 공익위원들은 한 번 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결단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